요즘 남녀노소 불문 관심은 주가의 등락이죠. 선진국과 신흥국 또 금리, 환율, 채권까지 주가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경제 요소들을 싹 파헤쳐봅니다. 멀스트리트 시작합니다. 개인 주식 투자 열풍이 엄청나죠. 이 주식 투자하면 할수록 이 현상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필요하죠. 금리, 채권, 달러 움직임, 대한민국 경알못을 깨우쳐 주시느라 바쁘신 분, 신한은행 IPS 본부 오건영 부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건영 부부장입니다. 여의도 1타 강사. 전혀 아닙니다. 어려운 경제 개념을 이렇게 쉽게 알려주시기로 이제 유명한데 디테일한 개념, 세세하게 움직임을 알아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금리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이자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한마디로 와닿기가 쉽지 않은데요. 금리는 돈의 값이에요. 맞아요. 돈의 값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는 투자를 할 때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럼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것의 값어치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본적인 금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이 금리가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유동성의 힘의 가장 큰 핵심에는 굉장히 많이 뿌려놓은 돈, 그럼 돈이 굉장히 많이 뿌려져 있으면 돈의 값인 금리는 내려가겠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뿌려져 있던 돈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민감하게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환율이라는 거는 경기 전반을 볼 때 수출이나 수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환율을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대외적인 돈의 값입니다. 환율을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외국인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봤었을 때 거시적인 환경에서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다. 그럼 이 얘기는 우리나라로 달러가 들어오고 있구나.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만 알면 좋겠는데 미국 금리까지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미국의 통화 정책을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은 전 세계의 소비 대국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선진국하고 이머징 국가로 나눠질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본을 축적해 왔고 네.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흥국들,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하나씩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처음에는 자본이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럼 자본이 없다 보면은 무언가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시작하면서 시작을 네. 하겠죠. 근데 투자를 하려고 해도 제일 큰 문제는 소비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수요가 없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답이 없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수요가 있다. 어디에? 해외에.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의 소비에 우리가 수출을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는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또 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별적으로 저 종목이 이번 연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궁금한 사람들까지 가세를 했단 말이에요.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해외 투자자들도 당연히 돈을 어디선가 빌려와 가지고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투자하겠죠.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도 미국의 이제 금리 결정 이런 데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국채금리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는데 연준이 이제 최저 수준 금리 유지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 또 이게 뭔 일인지 슬금슬금 시장 금리는 오르고 있고요. 그렇죠? 네네. 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라는 걸 결정을 해요.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5%거든요. 네. 이 0.5%라는 금리를 딱 놓고서 여기에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요. 돈을 뿌리고 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돈을 뿌린다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중앙은행은 화폐를 찍을 때 화폐의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뭘 담보로 했냐면 국채를 담보로 해서 네. 찍습니다. 결국엔 중앙은행이 신뢰성을 확보하고 돈을 찍을 때는 초단기 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찍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제 금리라고 한번 생각을 네. 해볼게요. 이게 하루짜리고요. 요게 한 달짜리고 요게 1년짜리고 요게 10년짜리, 30년짜리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금리는요. 하루짜리보다 한 달짜리가 높고 한 달보다 1년이 높고 그렇죠. 1년보다 한 30년이 높으니까 금리가 이렇게 보통 형성이 그렇죠. 돼요. 중앙은행의 역할은 이쪽 끝에를 잡고서 네, 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 전체를 조절을 네, 하는 겁니다. 네.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가 네. 이렇게 하늘에 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중앙은행에서 뭐 하냐면 안 되겠다. 돈을 집어넣어야겠다 해가지고 기준금리를 내려요. 네. 기준금리를 내리면 얘네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네. 얘를 잡아가지고 단기? 확 집어내리죠. 그럼 이제 이렇게 금리가 쭉 내려오잖아요. 그럼 커브가 이렇게 씁니다. 네. 그러면 이 재밌는 게 여기서 저만 재밌을 수 네, 있는데 아니요. 되게 흥미진진합니다. 은행은요. 여기 요 단기로 돈을 빌려서 네. 장기로 대출을 해줘요. 네, 네. 그러면 단기 금리는 낮고 장기 금리는 높아지니까 높죠. 네. 마진이 높아지게 네, 되잖아요. 네. 그럼 대출을 펑펑 해주게 됩니다. 금융위기 때는요. 네. 은행들이 다 무너져 버렸죠. 네, 예. 마진이 나와도 전화를 안 받아요. 대출 다 해줄 수가 없는 죽었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 가지고 양적 완화라는 걸 네, 합니다. 네. 원래 이 양적 완화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원래 하지 않았었던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유독 네. 지난해 3, 4월에 코로나 사태가 딱 터졌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페드가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너무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뿌려 넣었습니다. 무제한 네. 양쪽 하는 걸 하니까 양쪽하죠. 이 금리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죠. 중앙은행에서 결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경기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유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그림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뭐 인플레를 유발할 정도는 아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지금 물가 움직이나 이런 걸 볼 때. 네네. 그런 우려가 당연히 생길 네네. 수밖에 없는 게 그 물가라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네. 채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물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채권은 물가를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물가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해서 전년 대비 올해의 물가를 측정을 해요. 지금 이제 3월 말이니까 네. 작년 3월 말이 언제였냐면 코로나 사태 한복판에서 주가랑 그렇죠. 국제 유가는 다 무너지던 진짜 때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은 작년도 4월 달 대비 지금 유가를 보는 겁니다. 네. 작년도 4월 달에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40불인데 지금 국제 유가가 플러스 한 60불 나와요. 60대죠. 예. 상승률로만 보면 어마어마한 엄청 상승률이 올라가죠. 나오는 네. 거죠. 근데 작년 6월만 돼도 국제 유가가 한 40불까지 돌아와 있어요. 네. 그럼 만약에 지금 유가가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 유가 상승률이 40대 60으로 쭉 내려와 버리는 거죠. 네, 네. 페드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히 3, 4, 5월을 거치면서 물가가 한번 스파이크가 날 것이다. 네, 네. 그거는 통계상의 오류라는 가능성이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게 보복 소비에 대한 네. 얘기죠. 백신이 나오면서 보복 소비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물가를 한 번 정도는 자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월 의장이 그 뒤에 딱 뭐라고 단어를 쓰냐면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는 말을 거기다 전제를 딱 한 번 다시 깔고 가요. 3, 4, 5월을 거치면서 어떻게든 통계적인 수준에서 물가는 크게 뛸 수가 있어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고민할 겁니다. 네. 페드는 얘기하죠. 이거 일시적이야. 너무너무 무서운데 괜찮다는 얘기만으로 이걸 과연 믿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구심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일시적이라고 하는 이 물가에 대한 판단이 과연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먹혀줄 것인지 네. 그리고 그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 그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국은 그렇지만 지금 신흥국들은 사실은 이제 자국 통화가 이제 유출될 걸 두려워해서 네. 금리 인상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꼭 그게 계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시장 금리는 계속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럼 경기가 부담을 느낍니다. 네. 그리고 주식시장도 부담을 느끼죠. 네. 그러면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을 해요. 경기가 위축이 된다는 얘기는 투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투자가 줄면은 돈에 대한 수요가 줄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오게 되고요. 네. 중앙은행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밀어넣게 됩니다. 수요는 없는데 공급은 느니까 금리가 내려오는 구조가 형성이 되겠죠. 금리가 한참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 자체가 투자를 다시 자극을 합니다. 이 얘기가 들어오면 다시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라오게 되죠. 그럼 이제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냐면 지금 미국 금리가 상당 수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글로벌 성장이 이 정도의 금리 상승을 견딜 레벨이 되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을 없다, 겁니다. 이거죠. 이걸 못 견디기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생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끌어올리게 되는데 이게 뭘 만드냐면 경기의 둔화를 촉발합니다. 네, 네. 그 얘기는 나중에 금리의 방향성을 바꿔버릴 수 있죠. 바꿔버린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는데 과연 어느 정도 금리까지 시장이 감내를 할 수 할 수 있느냐. 있는가?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지켜볼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금리하고 주가 연동이 가장 이제 관심이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조정되는 건 금리 때문이라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좀 너무 가파르게 오른 데 대한 숨고르기인지. 결국에는 금리라는 게 이제 어디에 영향을 특히 많이 주냐면 네. 성장주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그렇죠.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컨셉을 말씀을 드리면 경기가 안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성장 기조가 형성이 돼요. 저성장 기조가 형성이 되면 이 저성장 기조를 어떻게 해서 탈피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저금리를 씁니다. 돈을 많이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 돈이 어딘가에 가서 고여야 되는데 이 돈들이 어디 가서 고이냐면 성장이 나오는 데에 가서 고여요. 네. 이 저성장 기조지만 이 안에서도 성장하는 애들은 있는 거죠. 그렇죠. 희소 가치가 있는 애들이죠. 천연기념물 같은 애들입니다. 이 친구들은요.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 이 성장주들이 크게 오른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많이 뿌렸고 성장에 대한 희소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 성장주들이
지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게 최근의 경향이니까 이런 것들이 지수에는 일정 수준은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뭐 그 정도 코멘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오건영 부부장님께서 어떤 금리, 환율, 채권 전반적인 컨셉 이 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이렇게 흐름으로 움직이는지를 설명해 주신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냥 한 가지 컨셉이 아니라 이게 다 이렇게 맞물려서 있다라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주제 있을 때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멀스트리트 런칭 이벤트 오늘 두 번째 주입니다. 10분 추첨해서 비디오 머그에 머그컵을 드립니다. 경품 퀴즈 나갑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은 없다. 가상화폐는 투기적 자산이다. 이런 발언으로 시장을 출렁이게 하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제롬 타월 2. 제롬 파월 3. 제롬 파업 4. 슈퍼 파월 네, 정답을 아시는 분 보내주세요. 10분 추첨해서 말씀드린 머그컵 드립니다.